많이 기다리셨죠? 기다린 시간, 오늘 날씨도 덥고 한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매월 세 번째 목요일 날 트렌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굴이 낯이 익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오늘 진행을 맡은 믹스 공연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전체적으로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경상국립대 교수님들과 같이 해서 그 모름지기 창업을 하려면 다양한 방법론, 투자, 돈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태가 되는 저희가 기업가 정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내는지 등 창업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일단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는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국립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정대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강연해 주실 저희 경상국립대학교 창업대학원 학과장님이시죠? 예, 박상혁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서 강연 이후에는 저희가 여기에 있는 플로에 계신 분들과 자유롭게 질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저희 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장성만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참석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렸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장성만 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듣고 어디로 갑니까?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 있어요? 다 처음 오셨네? 근데 앞면에 있지? 네,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 또 자주 오시는 분 고맙고, 저희 센터가 지난 4월부터 여기 청년센터 활동에 뭔가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행사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트렌드 설명회고, 우리 IR 또 오피스 아워 커피클럽이라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아직은 아마 참석자 여러분 보시면서 사람이 너무 많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한 명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고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여기 모여서 이런 활동들에 참여하고 그 참여자들이 창업하고 창업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 센터가 계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계속적으로 좀 주위의 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고, 아마 오늘 이런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에 비해서 한 30점 빠지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 참석하시고, 앞으로 이런 행사들이 좀 더 의미 있고 또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할 거고,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중에 그 교수님들 강의 듣고 여러분 또 질문 받고 할 테니까 머릿속에 질문 잘 넣어 두셨다가 질문 잘하면 선물 주나요? 네, 준답니다. 다음에 드릴게요.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저희 기업가 정신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평소에 자주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대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경상대학교 정대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에 서니까 좀 떨립니다. 앞으로 미래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실 세계적인 그 기업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단순히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아마 혹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가 어디신지 압니까?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예. 우리 본부장님, 예. 예, 그렇죠. 아이고, 좀 선물 없습니까? 이 본부장님이라서 선물을 드리기도 힘든데, 아마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 하면은, 이제 2018년 한국경영학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진주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정경련 전국경제연합회 회장이 어느 분이신지 아십니까? 정경련 회장님, 허창수 GS그룹 회장이죠, 그죠? 허창수 회장님하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저희들 한국경영학회하고 또 한국경영학회 8개 지회하고 해서 공동으로 전국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확산시키자 해서 이제 어제 아마 뉴스에도 나왔을 겁니다 하고 허창수 회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들 또 많이 독려도 해주시고 뭐 안철수 의원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 하면은 자기가 이제 최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안 의원님이 TBS는 조금 말이 어눌하셨는데 그 강연 어제 오셨으나 뭐 본인도 제일 자신 있는 분야고 또 본인이 판교에 지금 안랩에 뭐 직원이 한 1,200명 정도 해서 어제는 이 강연을 너무 잘하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주 전공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발굴하고 이런 기업가 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이 저와 우리 또 박상혁 교수님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일 중에 하나고 기업가 정신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창업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창업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래서 왜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이냐? 사실은 우리 지수초등학교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삼성 이병철 회장, 그 다음에 LG 구인 회장, 그리고 효성 조홍재 회장 같이 지수초등학교 1회 출신이고 이 세 분이 만든 기업이 뭡니까?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만약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세계 글로벌 삼성전자가 글로벌 넘버 한 40위권이고 LG전자가 80위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 가치로서는 삼성전자가 세계 넘버 탑 10 안에 들어가니까 그 두 기업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소득 4만 불 시대를 열지 못했을 것이죠. 뭐 그분들이 다 지수초등학교 출신들이고 지수초등학교가 있는 위치가 바로 성산마을인데 이 성산마을에 여러분 다음에 이제 팸튜어를 제가 주로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경영학 분야 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제가 이제 팸튜어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지수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 그 이후에 이거 제가 이제 제공한 사진으로 기업가 정신 수도가 선포되면서 매일경제에서 시리즈로 계속 이 전면으로 한 4회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같이 선포하신 이두희 회장님, 경영학회 회장님이시고, 그래서 이두희 회장님 상당히 어제도 오셨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얻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는 주제로 삼고 있고, 그게 이제 뭐 제가 또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남명 조식 선생과 같은 분이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뿌리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에 대한 연구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하게 시간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지수초등학교 출신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사실은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 나가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습니까? 왜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까? 왜 LG전자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이 됐을까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뭔가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어떻습니까?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데는 뭔가 원동력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이 다 누굽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서 뭡니까? 막 저거버거라든지 뭐 그다음에 뭡니까? 이런 분들 특히 이러한 유대인들이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서 미국으로 많이 건너오면서 사실 히틀러의 압제를 못 이겨서 미국으로 다 건너오면서 다 어디에? 뉴욕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죠? 뉴욕에 정착하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뭡니까? 엄청난 사실은 불평등을 겪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워낙 유럽에서 많이 넘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뭡니까? 뉴욕의 관문이 어디입니까? 뉴욕에 유럽에서 예를 들면 지금 1930년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미국에서 뭡니까? 유럽에서 배를 타고 넘어오면 어디에 왔겠습니까? 응?
뉴욕 들어오는 세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관 북쪽에 무엇입니까? 거기 맨하탄 섬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만 해도 맨하탄 섬은 땅 한 평이 1달러밖에 안 했습니다. 그게 돌덩이 섬이거든요. 실제로. 아무 쓸모없는 섬이죠. 근데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넘어오니까 어디에다가 함부로 이게 내륙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맨하탄 섬에다가 이제 다 이주를 시켜놓죠,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뉴욕의 공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독, 개를 데리고 오면 안 된다, 이게 공원에. 그리고 노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갈시를 받았죠. 그렇지만 지금 100년 뒤에 오늘날은 유대인들이 이끄는 기업들이 뭡니까? 전 세계 기업을 다 이끌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스타벅스 마찬가지죠. 그죠? 뭐 방송사, 언론사, 유대인들이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 IT 기업들 이런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뭡니까? 이런 뭐 조선업이나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워낙 떠돌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차하면은 들고 튀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국적이 없고 쉽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겠습니까? 보석업을 먼저 했죠. 왜냐하면 기금속을 가져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공해서 뉴욕에서 이제 파는데, 그래서 맨하탄이 제일 먼저 발달된 게 뭡니까? 보석상 거리가 가장 먼저 발달됐고, 보석을 이제 우리가 가공해서 처음에 시작했어. 그 다음에 음식점,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먹는 게 대부분 유대인들이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이제 뭡니까 중요시기에는 게 바로 청결이거든, 사실.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그 다음에 뉴스, 그 다음에 이런 언론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T 분야. 그럼 실제로 오늘날 유대인들의 세계적인 많은 명문 대학에 뭡니까 아이비리그 대학에 진출할 수 있게끔 해준 분이 바로 이분이시죠. 레리 앨리슨이라고. 여러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들어보셨죠, 그렇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설립하셔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신 분이, 이분이 많은 장학금을 내셨고,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이런 분들이 장학금을 받고 미국에 뭡니까 대부분 좋은 대학에 진출할 수 있었죠. 뭐 그다음에 이제 일본 같으면 뭡니까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마스시다 고노스케고, 마스시다 고노스케가 만든 마스시다 정경숙, 예, 여러분들 4년 과정인데 정규 학위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도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그거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처럼 교육 과정이나 학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4년 동안 해서 거기에 돈 많은 인재들이 일본 경제를 이끌어 나가고 있죠. 제가 이제 마스시다 정경숙에 또 가서 왜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 수도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또 벤치마킹 가서 이사장님하고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 역사관, 일본에 가면은 기업가 뮤지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에 가시면은 도톤보리에 이제 여기 이제 왜냐면 전 세계 일본 같으면 100년이 넘은 기업을 전시하는 전시관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없는데 제 소원이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마침 이번에 이제 우리 시장님이 또 공약상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잘 진행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래가는 기업을 만들고, 사실은 경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경영은 뭐 때문에 경영을 합니까? 제가 이제 82년도에 그 대학의 경영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경영학 원론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첫째 시간에 내가 기억나는 게, 경영의 목적이 뭐냐고 학생한테 물었어.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죠? 경영의 목적은 going concern이다. 결국 오랫동안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이 경영의 목적이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 곧바로 장수, 오랫동안 기업이 하나의, 사람은 어느 정도 유행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뭡니까 이 환경에 적응해서 쉽게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조직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경영의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를 성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바로 이제 기업가 정신일 것이고, 그 기업가 정신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이것을 전 국민들에게 확산시켜서 특히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뭐 창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공기업에서도 그렇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노베이션, 혁신이잖아요. 그죠? 혁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제 그룹들이 거의 삼성, 그 다음 LG, 그 다음 뭡니까? 럭키, LG 럭키, 그 다음에 뭐 효성 이런 기업들이 거의 10대 그룹 안에 돼 있고, 이분들이 많은 지수 초등학교 출신들이 많다.
지수초등학교가 이제 폐교돼서 지금은 K기업가정신센터로 이게 이제 과거의 지수초등학교 모습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제 K기업가정신센터를 지금 이제 진주시에서 설립해서 지금 현재는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기업가정신을 교육하는 우리나라 기업가정신 교육의 성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수초등학교 많은 출신들이 주로 이제 바로 이 지수초등학교를 나왔고, 뭐 그에다 이제 부자 전설이라는 이런 거에서 이제 3대 부자 전설도 여러분 솥바위 전설이라는 걸 아실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지수초등학교와 그리고 여기 이제 그 허시 구시들의 가문, 여러분들 구인회 회장 아시죠, 그죠? LG 창업 그런 분들의 생가를 방문한다. 지금 현재 이제 K기업가정신센터를 처음에 이제 디자인했던 것을 기초로 해서 지금 현재 K기업가정신센터가 개소되어 있고, 지금 가시면 요 1층에 전시관들이 대한민국 기업 역사를 한눈에 다 볼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뭡니까?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뿌린 남명사상과 그리고 우리가 3대 기업인 관계를 도식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을 걸쳐서 한 자료들을 여기에 다 했으니까 쉽게 한눈에 볼 수 있고, 2층에는 세미나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기업가정신 도서관, 여기가 카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지난 3월 29일 날 개소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기업가정신의 어떤 그 각 개인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가정신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혁신을 하고 가치 창출을 하는 그런 것들 플러스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날 ESG 경영에서 중요시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삼성 이병철 회장, 구인회 회장 이런 분들이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바로 인재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사업을 통해서 국가를 흥하게 하고 또 사회를 흥하게 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가장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분들이 생각이 벌써 이분들은 뭡니까?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은 오늘날의 ESG 경영을 상당히 실천하셨던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구인회 회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구인회 회장이 좀 다른 분하고 특징은 기술 혁신을 대단히 중요시하고, 사실은 금성사로부터 시작해서 락키화학, 금성사 이런 기업들이 보니까 기술 혁신을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경영이라는 말은 사실은 유교의 이런 경영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공자시죠. 그렇잖아요, 그죠? 공자는 우리가 봤던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자는 실제로 성인이라기보다는 위대한 뭡니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까의 고민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기업을 뭐 때문에 합니까?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먹여 살릴까? 당장 내 자신, 내 가족, 내 이웃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의 고민을 하신 분이죠.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시고 그것을 이론을 펼치신 분이 바로 공자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어떤 원류를 이런 공자까지 가기 너무 힘드니까 그 중간에 승리하게 돼가신 남명 선생이나 그다음 뭡니까 태계 선생 이런 분들을 삼을 수 있겠죠. 사실은 남명의 경인 사상이라는 것을 다음에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은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경이라는 것은 뭡니까 고도의 통찰력, 집중을 통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고, 이 자기 수양을 하는 것이 경에 속하고, 의는 행동에 옮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앙트러프리너리라는 게 뭡니까? 앙트러프리너십이라는 게 프리너라는 게 프랙티스,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남명 선생의 많은 제자들이 의병장으로 활동을 하셔서 여러분들 잘 아는 곽재우라든지 정인홍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병 활동을 일으켜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선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원동력이 바로 뭐냐? 남명 선생의 제자들이 의병 활동을 실제로 일으켜서 행동이 옮겼기 때문에 가능하고, 남명 선생은 실제로 이런 뭡니까? 유교적인 것 외에도 사실은 병법이나 뭐 천문학, 의학 이런 것들을 같이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요. 아마 우리나라 역대에서 가장 유명한 제자가 많으신 분이 바로 남명 조식 선생이고, 아까 이병철 회장이나 그다음 뭡니까 조홍재 회장의 선대들은 다 남명 선생의 가장 아끼는 제자 중에 한 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사실 남명 선생의 사상을 많이 이어받았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경상우도의 많은 학자들은 남명 선생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상자도는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상자도는 태계 선생,
네, 그리고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경상우도는 남명 선생. 그 묘하게도 진주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업인이 가장 많이 나왔고, 옛날에 그 영남인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내가 봤는데 진주에서 기업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인이 한 300명 정도 나왔고 안동이 한 200명, 그 다음에 100명을 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양지역에서, 그렇지만 안동에는 큰 기업을 하신 분은 별로 없고 진주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큰 그룹을 잇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의 차이는 이제 사실은 진주는 그 조홍재 회장이나 허시 이런 분들 만석군의 옛날에 토지 자본을 사실 시대가 바뀜으로써 산업 자본으로 빨리 전환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는 원동력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이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 지신정 허준 선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여러분들 어제 제가 만난 허창수 회장의 정조부이시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구인회 회장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라키학 금성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사실은 기여를 하셨고, 여러분 오늘 삼성물산 마찬가지, 삼성물산을 만드는 데 허시 자본들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여러분들 성산마을에 지수초등학교가 있는 데가 성산마을이거든요. 거기를 한번 팸출을 하시면서 좀 자세하게 들으면 좋겠고, 이분이 또 백산 안희재 선생을 통해서 많은 독립 자금을 지원하시고, 실제로 이제 경주의 최부자 최준 선생과 함께, 실제로 여러분들 백산상의 뭡니까 대표이사가 최준 선생이고, 여러분 경주 최부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희재 선생이 전무고, 그 다음에 안희재 선생의 많은 지분을 이분이 사실은 출전을 하셨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꼭 만나고자 했던 분이 이분하고 최준 선생 두 분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참 재미나는 것이, 자기가 당대에 만석군이 되고 나서 많은 돈을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혹시 자손들이 돈 때문에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 유언을 어디다가 비문에 딱 새겼어. 동네 한가운데다가 딱, 지금은 좀 옮겨놨지만은 동네 한가운데다가 비문을 새겨놓고, 그래서 지금 진주여고를 짓는데 한 600마지 정도를, 500두락이면 600마지 정도 기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자기가 비문에 새겨놨죠, 사실은. 그리고 자기 자녀들에게는 큰 돈을 물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이제 효주 허만정 선생이고, 이분이 뭡니까 진주여고를 설립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을 기리기 위한 공은 이 효주공원이거든요. 자기 아들, 그러니까 허승효 회장이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약 한 60억 정도 들여서 효주공원을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지신정, 그러니까 허준 선생의 말년에, 사실 허준 선생이 뭐냐면 지금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신 겁니다. 고종의 성지를 하셨으니까. 그래서 낙향하셔서 이게 정자를 짓고 많은 당대 유학자들이 여기 오셔서 나라를 걱정하셨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구인의 선생 생가고, 그 동네에 가면 다음에 이제 다 볼 수 있고, 실제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은 이런 사실은 만석군이 토지 자본들이 결국은 뭡니까 기업 자본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오래가는 기업의 하나의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었겠죠. 그 실제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분들이 대단히 부지런해서 어떻게 보면은 럭키, 금성, 뭐 주로 별성자가 많이 붙어 있거든. 삼성, 금성, 뭐 성철사사고 이런 LG나 GS, 삼성 계열의 회사들이 별성자를 많이 쓰는 것도 바로 특히 LG, GS 계열의 이분들이 아침에 일찍 새벽 한 3시나 4시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한답니다. 예. 그래서 삼성물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허시 자본이 같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삼성물산에 뭡니까 물론 이병철 회장, 그다음 조홍재 회장, 그 외에도 이제 허정구, 아까 뭡니까 허만정 선생의 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삼성물산을 만든 것이 오늘날 삼성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어제 만났다는 분이 이분이 이제 허창수 정경련 회장이시고, 이분이 33대부터 37대까지 회장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시는 중심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럼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좀 정립해서 서양에서 건너온 기업가 정신과 어떻게 결합해서 뭔가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건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은 좋겠습니다. 왜 이 슬라이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이제 지수성산마을을 한번 쭉 보시면서 하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좀 더 감회가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혹시 보다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놓기 때문에 그냥 정대율 교수 치든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치시면 유튜브를 볼 수 있다. 또 더 알고 싶은 분은 제가 쓴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가 정신을 보다 더 늘리고 알리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 대한민국 기업가 역사관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